안녕하세요. 수요일이 돼서 신금해주는 인생 상담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60회였던 것 같아요. 정확히는 봐야 알겠습니다. 60 댓글이 왜 이렇게 또 많이 달렸지? 일단 댓글은 나중에 보고 한 3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막 사주를 잘한다거나 엄청 잘 본다거나 많이 안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취미가 생겨서 사주에 취미가 생겨서 좀 보다 보니까 무슨 할인을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해서 복 한번 받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. 지금이 60회 맞는 것 같고요. 한 분, 두 분, 세 분인가요? 네 분? 5분? 이상한데? 저번에 몇 회였는지 봐야겠어요.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몇 회였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. 좀 이상해요. 5분이나 된다고? 5분 맞나 보네요. 아우 빡셉니다 오늘. 왜 5분이나 되지? 이상한 애 한 3명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뭐 어쨌든 해보죠. 뭘 위해서? 나의 복을 위해서. 나의 복을 위해서 먼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사연을 먼저 지금 N 땡땡땡님 사연 신청입니다. 이제 궁합인 것 같아요. 궁합인 것 같고 헤어지셨다. 헤어지셨는데 이제 뭐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아직 그렇죠. 헤어진 지 한 달이면은 이제 모르는 거죠.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죠. 뭐 그런 거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거 위주로 아니면 그거 위주로 보죠. 이게 지금 싸운 사연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비교해보면은 여러 가지 양념 보면 알겠죠. 그렇습니다. 그런 거 있죠. 제가 만약에 사주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 남의 궁합 봐줄 게 아니라 내 궁합을 알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. 그래서 나는 왜 내 궁합을 보지 못했는가. 궁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왜 싸웠나 사연 먼저 읽고 한번 볼게요. 그러니까 남성분이 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셔서 여성분이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해서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.
이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제 지인 사주를 봐줄 때도 한참 보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다음날 보면은 안 보였던 게 보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초보라서 잘 명알못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, 이게 사주를 볼 때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봐야 되는데, 이런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대충 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는 실력이지만 그렇게 대충 훅 본다, 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, 너무 이거를 신임하시면 안 돼요. 항상 그 저의 상담 방송에 대해서는 라는 건데, 남자가 무심했다라고 하시고 여성분은 그거 갖고 화를 냈다 라고 하시는데,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연락 올지, 인연이 이대로 끝나는 건지, 뭐 새로운 인연은 언제 생기는지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, 이 남성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별을 결심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별하는 거예요. 그거는 이제 편관 올지 편관 떠서 하는 말이에요. 제가 드리는 말인데, 내가 이 사람에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돌아서는 게 편관이에요. 굉장히 이상하죠. 이해가 안 되죠. 저 사람이 나한테 부족했을 때 돌아서야 되는데, 이 편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떠나는 게 편관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읽어보면은 이 여성분이 이제 그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를 했잖아요. 그럼 이 남성분은 네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? 나는 그래서 네가 싫어 떠난 게 아니라, 그 잔소리를 듣고 내가 너한테 모자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떠난 거예요. 그래서 잡고 싶으시면 먼저 연락을 하세요. 그게 나아 보입니다. 이 사람이 떠난 이유 자체가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그 잔소리를 진짜로 들은 거예요.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,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, 너는 왜 그래, 이런 말 자꾸 하면은 좋지가 않죠.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는 게 낫겠죠. 그런데 뭐 그렇게 떠났으니까,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여성분에게 부족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, 연락을 원하시면 본인이 먼저 연락하세요. 그리고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별로였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살살 꼬시면 다시 넘어올 수도 있겠죠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너무 비난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. 이런 남성분과 사귈 때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. 그게 좀 빼박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볼게요. 하나 더 있네요. 남자도 저를 그리워할 수 있는지. 뭐 그러겠죠. 뭐 연애를 했으면 헤어지면 그리워하죠.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남성분은 내가 그 잔소리를 들었을 때 제 잔소리 하네 이게 아니라,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내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세요. 필요하시면. 궁합을 뭐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. 그게 뭐 제일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으니까. 5분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. 다음에는 둥땡땡땡님. 그럼 갑니다. 뭐 대충 엉터리입니다. 가볍게 보세요.
정말 그 사주적인 조언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대단하신 선생님들 많잖아요.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한 번밖에 모릅니다. 그 선우 선생님인데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11월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선우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볼 때 잘 보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 정말 그 명리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보시는 게 맞겠죠. 그리고 아마 보시면 이제 제가 드렸던 상담 내용하고 많이 다르겠죠. 일단 저는 허접하니까. 그래서 뭐 일단 저를 너무 맹신하셔서 사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더 안 좋아지면은 제가 복을 못 받잖아요. 그게 가장 중요하죠. 내가 선업을 쌓아야지 내가 할인을 해야 복을 받는데 내가 이상한 말 해서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. 이름을 안 쓰셔도 돼요. 이름은 보는 사람도 있어요. 이름을. 왜냐면 이름에도 오행이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한 오행을 뭐 그렇게 해준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또 개인 정보기도 하니까 신청하실 때 이름을 안 올려주셔도 돼요. 그런 겁니다. 유튜브를 즐겨보고 계시는구나. 그래서 내용이 직업 적성 거의 직업에 관련된 거고 거의 직업이나 생계 쪽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. 너의 길은 이거다라고 말해주기는 힘들죠. 제가 알려드릴 능력이 없으니까. 이 남편 복이다 자식 복이다라는 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지 일지나 시지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 다른 사람과의 궁합으로 보는 게 더 맞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 복이 정말 오지는 사람인데도 뭐 운 안 좋을 때 만난 이상한 궁합이면은 내 일지가 엄청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겠죠.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간에 뭐 그거는 딱 그 내 사주만 보고 이렇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. 만약에 내 사주만 보고 이렇다라고 한다고 가정해도 그게 맞다라고 가정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 그런지는 그 다른 사람과의 궁합을 봐야 합니다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 뭐 대충 그 생계 쪽 먼저 볼게요. 재생관 팔자죠. 내가 받은 만큼 일하다. 내가 한 만큼 받아내다. 정확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시면 돼요. 딱 정확한 거예요. 어디 직장을 들어가시더라도 돈 조금 주면 조금 일하실 거고 많이 주면 많이 일하시겠죠. 그런 느낌이라서 장사? 뭐 장사를 하던 뭘 하던 그 계산이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직종이든 어떤 직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영업 같은 건 안 맞을 수도 있겠죠. 내가 준 만큼 딱 그게 너무 딱딱 떨어지니까. 그러니까 되게 막 그 인성적인 막 푸짐하게 막 그렇게 인덕을 베풀어서 하는 장사 같은 건 잘 안 맞겠죠. 사업을 하시더라도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업 얘기도 하셨는데 자영업 얘기도 하셨는데 뭐 그렇게 그 단골을 만드는 느낌은 아니에요.
딱 그 정확히 가격만큼만 딱 정확히 주는 딱 그게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느낌보다는 정가가 정해진 게 낫겠죠. 그래서 뭔가 그런 막 그 사람 냄새 나는 느낌은 아닙니다. 장사를 하더라도 뭐 욕쟁이 할머니나 뭐 단골이라고 좀 더 주고 뭐 그런 느낌보다는 딱 정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하시는 게 나아요. 나의 그 가격 주는 만큼 받는 만큼 하는 어떤 업무든 장사든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좀 정확한 그 오고 가는 게 정확한 일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 라는 겁니다. 뭐 그런데 이 사골생들이 이제 화왕절은 뭐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. 막 진짜 돈이 최고다.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.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지. 막 이런다라고 하는데 이 사골생은 목에서 바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조금 그게 조금 덜해요. 약간 징징거려 좀 연약한 느낌이 아직은 있는 화라서 너무 그 고된 일은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너무 고된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만약에 자영업으로 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거는 별로죠. 노동도 많이 들어가고 근무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그것보다는 일한 만큼 버는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뭐 그런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. 거기에 맞는. 그리고 뭐 또 뭐 보이는 거 다 봐주시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많아서 5명밖에 안 되지만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재생관이란 게 그 아들이고 남편이고 네가 남편 일을 잘 하면 월급을 잘 벌어오면 내가 아침상도 차려주겠다가 재생관이에요. 상대가 나한테 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들도 효도하면 예쁜 짓 하면 말 잘 들으면 예뻐해주고 너는 좋은 자식이야 라고 해주고 내 자식인데도 말 안 들으면 쟤는 나쁜 자식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게 재생관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확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자식복이나 남편복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남편 복이라고는 생각한다라면은 그냥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사고 안 치고 그게 남편 복이겠죠. 뭐 나를 자식처럼 딸처럼 그런 오빠 같은 아버지 같은 남편이 뭐 이상하다 말이.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사랑적인 뭐 이런 나를 이해해주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. 그냥 자기 역할 잘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남편 역할 잘하는 똑바로 하는 자식 같으면 자식 역할 똑바로 하는 그런 남편과 자식이 있을 때 이 남편은 좋은 남편이라고 나는 남편복이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실 거고 자식도 자식 역할을 똑바로 할 때 나는 자식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. 그러니까 복이란 것도 내가 어떻게 느끼냐의 차이예요.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 사주를 봤을 때 뭐 재생관이 잘 된다 라고 하면은 만족하실 거고 뭐 다른 쪽이라면 불만족하시겠죠. 그래서 뭐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런 그 니즈가 있다. 그래서 뭐 남편복 자식복 같은 거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으면 자기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돈 잘 벌어오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겠죠.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복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집착하지 마라. 그냥 나의 취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. 복이란 건 자기 기준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할 필요 없구나. 얘기할 필요 없구나 그런 거는.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속을 땡땡땡땡땡이 자 이게 너무 긴가요? 너무 긴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쉽지 않은 신청자분이십니다.
연세가 있으시구나. 네. 3월 10일. 음력하고 양력 다 쓰셨구나. 어차피 저는 이 만세력 프로그램으로 사이트로 돌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양력, 제일 위에 있는 양력으로 하겠습니다. 음력이 위에 있구나. 음력으로 하겠습니다. 성별 그래서 임신 일주로 나왔어요. 병호시로. 그런 거 써주시면 좋아요. 자기가 생각하는 이 만세력 사이트마다 조금씩 달라요. 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일주랑 시 정도는 적어주시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안 나겠죠. 하여튼 뭐 제가 본 거는 그렇게 봤습니다. 질문이 뭘까요? 고민. 이제 집에서 다투셨다. 엄마 쪽 그게 있는가? 엄마의 영향력은 인성으로 봅니다. 관항하시네요. 경관도 엉하셔. 정관도 엉하셔. 자, 읽어볼게요. 너무 길면은 집중력이 제가 떨어져요. 굉장히 뭐 좀 심각한 사연인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엄마와의 문제와 동생과의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 원국은 없잖아요. 물론 그 가족 간에 그거를 볼 수는 있어요.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월지가 어쨌든 월주 자체가 편관이잖아요.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뭐 가족들 간에 뭐 안 좋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남동생과 엄마분의 생년 월일시가 있었으면은 비교해 보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다, 뭐 이런 부분이 안 맞을 거다,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고 조언을 드렸을 건데 아마 그렇게 많이 물어보기가 미안하셔서 안 적었겠죠.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남동생분하고의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분들 간의 그 사람 간의 관계는 그 분과의 그 궁합이기 때문에 본인 원군만 가지고는 뭐 유추는 할 수 있겠죠. 뭐 이런 성격이니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서로 간에 그 어떤 부분이 서로 간에 맞는지는 그 분들 궁합 그 생년월일도 알아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직장생활 기업 일단 다 고민을 읽고 한 번에 통으로 할게요. 너무 길어서 지금. 지금 이게 질문이 이제 물론 숫자로 다 정리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이게 많아요. 제가 징징대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. 질문이
그냥 이 질문들을 이걸 다 일일이 대답해 주기보다는 통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. 일단 본인을 생각하는 팔자는 아니야. 그러니까 나의 기분, 뭐 내가 이루고 싶어 이런 거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. 없는 사람이고 주로 본인 생각에서는 남 생각을 많이 해요. 본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해요. 그래서 어디 뭐 직장 같은 데를 다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, 뭐 내가 승진하고 싶어 뭐 이런 거보다는 남들 보는 거예요. 나를 보는 팔자는 아니에요. 모광절임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뭐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을 떤다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참 이거 설명하기가 힘들다. 본인 위주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설명이 힘드네요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이분이 이 많은 질문들을 한 방에 알아먹을까?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지만 일일이 대파하기는 너무 힘든데. 이분은 나중에 할까? 아이씨,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. 한 번씩 어려운 신청자들이 있죠. 뭐라 그래야 되지? 사서 고생한다 그래야 되나? 막 사서 안 그래도 되는데 남들 다 편하게 사는데 혼자 힘들게 사서 혼자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?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? 설명이 되게 어렵네.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. 안 그래도 되는 거에 되게 다큐멘터리고 혼자 진지하고 그런 거. 보통은 그냥 편하게 넘기기도 하고 신경도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세상 자체를 나의 뭐 인간관계나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뇌하고 생각하고.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 땡땡씨 반팔 입었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은 맞아 나는 반팔 입었어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. 그런데 왜 나한테 반팔 입었다고 하지? 이렇게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중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고민하고. 이런 분이 이제 잘해줄 때도 그래요. 그냥 다른 사람은 막 그냥 너 뭐 먹고 싶어? 배고파? 치킨 먹고 싶어? 하면 치킨 사주면 되는데 그냥 딱 볼 때 배고파 보이는 거야. 본인이 볼 때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괜히 막 치킨을 사줘야지 뭐 이러면서 하지만 이걸 사주면은 제가 살이 찔까? 막 이러면서 혼자만의 생각이 너무 많고 막 혼자 본인 혼자 세상을 굳이 어렵게 사는 사람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질문 일단 너무 많아요. 그 포인트를 모르겠어요. 뭐가 진짜 궁금한 건지. 뭐 많이 쓰긴 했는데 그냥 별거 아닌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. 다큐멘터리 인생을 쓸데없이 다큐멘터리로 사는 느낌. 근데 뭐 그렇다라고 끝내야 되는지 뭐 또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어렵죠. 음
그래요. 여기 지금 7번. 그래요, 원래. 오지랖이 있어요. 7번을 읽어봐야 되겠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그런 게 있어요. 뭐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려는, 또 남들은 도와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은 도와주는. 근데 이게 지금 저의 사주에 있는 건지요라고 물었는데 있어요. 임수가 그래요. 임수도 그렇고 편관 월지면은 당연히 그러죠. 그러니까 나는 옳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. 나는 다큐멘터리인 거예요. 이 세상은 뭐 구세군 냄비가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구세군 냄비에 꼭 돈을 넣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길어요. 또 무슨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분이 이제 참 그 정의로운 착한 그런 선행을 베푸시는데,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고마워하냐는 별개의 문제죠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. 이 질문이 알고 싶은 이유는 이제 뭐 내 사주 성향이 그렇다면 이제는 남 도와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해야겠다라고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시는데, 그렇게는 안 돼요. 죄송한데 그렇게는 안 돼요. 본인이 그렇게 나은 거예요. 그냥 성향 자체가 남한테 오지랖 떨고 뭐 좀 불쌍해 보이면 못 참겠고, 또 나는 옳게 사야 되고 비겁하고 나쁜 짓 못 하겠고, 그렇게 났어요. 나기를. 그래서 그거를 나는 안 해야겠다, 나를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해봤자 그렇게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뭘 원하는지, 내가 뭐 하고 싶고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막 나는 내 하고 싶은 데 살 거야, 나의 이익을 위해 살 거야, 나는 좀 내가 양아치여도 되지, 나는 그러면 내가 양아치여도 돼 라고 생각해봤자 그렇게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수능을 하시고 남을 도와주되 그 선행이 좀 알려지는 방향으로,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방향으로, 그 호의적인 평가가 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셔야겠죠. 그러니까 뭐 불우이웃을 돕더라도 그냥 돕지 마시고, 그게 기록으로 남다랄지 어떤 인사고과의 방향이 된다랄지, 남 모르는 선행보다 어차피 할 선행이면 되게 도움이 되는. 왜냐면은 어차피 평관 떴잖아요. 또 이거는 평관이 살이라고 하는데 결국 내 명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지 마시고, 오른손이 알게끔 선행 뭐 그렇게 옳은 삶을 사세요. 직장운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. 평관이, 직장운이 좋게 보면 엄청 좋고 나쁘게 보면 엄청 나쁜 거죠.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죠. 그래서 뭐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. 뭐 근데 뭐 그러지 말아야겠지라고 해도 안 되니까,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옳은 건지, 여기서 옳음이랑 도덕책 보고 옳음을 판단하지 마시고, 근데 도덕책 보고 옳음을 판단하실 것 같아요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뭐 가족 간에 뭐 그런 게 있어도 도덕책 보고 판단하시겠죠. 나의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보기보다는.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그럴 거면은 아예 그냥 막 명예로운 사람이 되세요. 미친 척하고 그렇게 가세요. 그게 나아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관이 왕하고 살까지 이렇게 왕한데,
원국에 비겁이 없잖아요. 원래 비겁이 있었으면 이 왕함을 남을 탓하는 데 쓰는데 이렇게 왕한 관살이 일감을 극하죠. 나를 탓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. 후회도 많으시고. 그래서 그냥 본인을 탓하면서 본인을 명예로운 사람으로 이끌겠죠, 인생이.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,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, 나를 먼저 생각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굉장히 그냥 명예로운 사람이 돼버리세요. 어차피 이렇게 청각까지 떴으면 남들도 알아요, 이 신청자분이 명예로운 사람이란 거. 그래서 아예 그냥 명예를 파세요. 일단 이렇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런 겁니다. 명예를 파세요. 어차피 본인이 명예로운 사람인데 그 명예라는 게 정말 쓸 데는 없어요. 그런데 잘 되면 쓰겠죠. 명예란 거는 남들이 알아야지 그게 써지는 거예요. 명예 가지고 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. 그리고 너무 남 탓만 할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대원에 겁재정인 들어왔네요. 지금 금이구나. 금대원이시구나. 그래서 지금 뭐 남 탓을 할 수도 있는 시기가 온 거죠. 원래는 남 탓 안 하는데 본인 탓 하는데, 그래서 남 탓을 좀 하세요.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세요. 그리고 아예 그냥 명예롭게 그걸 본인의 무기로,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를 본인의 무기로 살아가세요. 그게 무기가 됩니다. 내가 명예롭다는 거는 쓰기에 따라서 무기가 되는 거고, 그거를 못 쓰면은 그냥 바보로 사는 겁니다. 그럼 넘어갈게요. 몇 분? 2분 남았어요. SN 땡땡땡땡님 왜 많아졌지? 원래는 이렇게 가끔 많을 때가 있어요. 이제 개판으로 봐야지 줄어들겠죠. 해시가 해시라고만 말하면 잘 모르는데 또 내가 해시지. 제 태어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양력인가요? 양력. 축시가 됐네. 뭐지?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다. 나 해시 아니구나. 나 축시구나. 여러분, 저는 축시였습니다. 이상한데?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해시지? 해시. 고민 간단해요. 인간관계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인간관계 고민. 소심할 수가 있죠. 제극인이 아니구나. 상관 폐인인데 폐인이 너무 됐죠. 그래서 상관짓을 잘 못하는 거죠. 그런데 장점은 이 상관이 견제를 당해서 관이 살았죠. 또 재성도
있으시니까 재생관이 잘 되신 거죠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때 뭘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라는 건데,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관적인 상관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그 방향성은 상관이에요. 그러니까 호구예요. 호구란 얘기예요. 나는 호구로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? 그냥 좀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마음 가고,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마음 가고, 좀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은 한 번씩 화를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 내성적이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느낌이겠죠.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, 너 누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그러면은 한 번씩 화를 내겠죠. 갑자기 여리여리하고 조용한 애가 화낼 때는 한 번씩 빡 돌아서 팍 내는 거죠. 그리고 뭐 좀 불쌍한데 좀 이상한 놈인데도 불쌍하면은 좀 잘해주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. 그런 게 있는 느낌이죠.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? 그래서 만약에 그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별거 아닌 건데도 내가 좀 억압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은, 내가 좀 프레셔를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는 거. 그리고 이상한데도 불쌍해 보이면 마음이 가고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.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인다 라는 건데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뭐 마음가짐? 좋은 마음가짐? 그런데 이게 그렇게 팔자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. 그렇지는 않아요. 그렇지는 않고 그냥 본인이 그냥 힘들게 느끼시는 걸 수도 있어요. 사실 소심하고 내성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됐지? 원래 이상했지. 내성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. 외향적이라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그냥 내성적으로 지내시면 되죠. 그냥 그러시면 돼요. 그리고 뭐 재생관 됐으니까 그냥 받은 만큼 잘해주고 그런 건데, 근데 이게 막 모든 그 사주 원곡에 난리가 나도 월지는 근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소심할지언정 한 번씩 확 뚜껑이 열리는 거고, 불쌍하면은 그거 못 지나치는 거고,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. 그렇게 사시면 되고 어쨌든 폐인이 돼서, 물론 뭐 격이 돼야 뭐 폐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정인에 의해서 극대화하는 건 맞잖아요. 그래서 큰 문제는 안 생겨 보입니다. 그냥 사시고 싶은데 사시면 돼요. 이게 막 뭐 상관 경관이라고 해도 어차피 인성이 상관을 극해서 관이 살기 때문에 뭐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관이도 되고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떤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냥 내성적이게 뭐 그렇게 소심하게 사시면 돼요. 그런데 뭐 이제 힘드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대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? 지금 힘드실 수는 있어 보여요. 아, 잘못 봤구나. 잘못 봤다고 하긴 좀 그런데 이게 제극인이 되나? 그러니까 제극인이 있으면은 비겁이 있어야 인성을 보호하는데 그 비겁이 없죠.
그런데 이게 지지에 있는 거는 천간을 그렇게까지 극하지 못하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뭐 천간에 있는 거 지지를 극을 하나? 근데 그 인간관계 힘든 거는 비겁이 없어서 그래요. 천간 비겁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.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뭐 인간적인 호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호감하고 인성의 호감하고 비겁의 호감하고는 다른 거예요. 비겁의 호감은 그 사람과 대충 두루 끼리끼리 뭐 몰려서,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쨌든 천간 비겁이 있으면 그냥 같이 못에 껴서 얼추 그냥 맞춰서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, 근이 있으면은 내가 싫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쌩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비겁은 없는 거죠. 대신 이제 정인이 있긴 한데 이거는 또 사랑받는 거죠.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사람이 뭘 좋아하겠는지를 아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정의는 있어도 비겁은 없으니까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. 항상 설명이 어렵죠.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느낌을 아실까? 라는 건데, 굳이 필요한 얘기만 하자면은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. 아마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올해네요. 지금도 아니네. 근데 이게 임수가 온다고 해서 병화가 꺼지나? 임목이 있는데 말도 아니지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지금 왜 궁금한 뭐가 참 이게 별 몇 줄 안 되는데 왜 저는 이해력이 딸릴까요?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인성 때문에 그래요.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. 그런데 지지에 있는 건 내 건데 정인 이제 위에 뜬 거잖아요. 지금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갖춰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게 지지에 있으면 원래 내 건데 천간에 있으면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. 노력이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캐치하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이러면 좋아하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이러면 싫어하겠다, 이러면 좋아하겠다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얻어야 되는 능력입니다. 대신에 그건 있죠. 비겁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느낌은 있는데,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사랑을 얻는 방법은 아는데 이 사람이 뭘 하면 싫어할지 뭘 좋아할지는 아는데 그 무리하고 섞이는 건 없는 거예요.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우 관계를 할지 동업이라 할지 그런 느낌은, 그 무리를 만드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. 그 무리에 섞이고, 대신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한다는 게 인성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많은 인맥, 많은 무리에 섞이려고 하지 말고 원포인트로 공략해라. 응?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원포인트로 공략해라.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갖춰가라. 갑자기 무리에 뛰어들어서 뭐 거기서 인싸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원포인트로 한 명씩 한 명씩 공략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그것도 읽어볼까요? 지금 소심한 거, 뭐 소심할 수 있죠. 뭐 소심한 게 나쁜 건가요? 근데 이건 소심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소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건 상관인 거야. 내가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상관인 건데 그게 이제 페인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막 속 안에는 뭔가 그 끼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라는 걸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소심하면서도 내가 소심한 거에
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, 내가 이 나의 그런 끼를 발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인지한 사람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소심을 하더라도 나는 소심해. 그게 뭐 아니거나 내가 소심한가? 난 그냥 말이 없은 과묵한 편인데?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, 그 나의 그런 안에 있는 끼를 자꾸 억제를 하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끼를 발휘 못해. 나는 소심한 것 같아. 라고 인지한 사람이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소심함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주관적으로 느끼는 마음이다 라는 걸로 보이고요. 조언이나 마음가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할 게 있나? 조언은? 이제 몇 줄 안 돼요. 몇 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드린 것 같아요. 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,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드세요.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요. 그 상관올지의 팔자대로 살아요. 그거는 어떻게 사냐면은,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,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호구처럼 굴고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대들면서 사는 게 이분의 그 인생 근본 시작이에요.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뭐 본인은 욕심도 좀 있으시죠?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심. 그런데 이제 무리와 함께하는 어떤 무리에 녹아드는 능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막 어떤 그런 회사 내에 그런 무리에 갑자기 막 끼어들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한 명씩 공략해라. 그리고 뭐 어떤 내가 막 가서 어떤 거기에 녹아들기보다는 내가 실수 안 하고,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실수를 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실수 안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내가 가진 단점을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가 아니라,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예쁨 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써먹어라 라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기분 나쁘다는 걸 아는 거죠.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기분이 좋겠구나, 나를 좋게 보겠구나를 아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런 걸 활용하면 인간관계의 뭐 인맥적인 인적 인프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,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그래서 어떤 단체를 포섭하기보다는 사람을 포섭해라 라는 거고, 뭐 내성적인 거는 내가 내성적인 데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뭐 그런 이유 때문이다, 뭐 대충 그런 거예요. 해봤자 똑같은 얘기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대망의 마지막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몇 분 했어요? 53번? 굉장히 성공적으로 빨리 한 것 같아요. 레 땡땡땡이 어쩌다 보니 하고 있는 상담 방송.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지, 과연 복이 내게 굴러들어올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저 복만 받으면 그만입니다. 이건 성별 안 적어졌네요. 남자가 들어오냐고 물어본 거 보니까 여자겠죠. 뭐 가끔은 남자가 물어본 경우도 있긴 해요. 드립입니다. 설명해줘야 되는 드립. 대망의 마지막. 짧습니다. 한 줄입니다. 년도 혹시 월별로 들어오는 어떤 남자가 들어올지 사주에서도 알 수 있을까요?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거를 신경 안 씁니다.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. 하지만 물어보니까 뭐 대충 말을 해줘야 되나요? 다 들어와요.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상 이거는 상담할 때마다 매주 물어보는데, 언제 남자 들어오나요? 물어보는데 다 들어옵니다. 근데 저는 안 들어왔는데요 할 수도 있죠.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
들어오기도 해요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딱 언제 뭐 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것보다는 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식상운이든 뭐 비겁운이든 식상운이든 재성운이든 관성운이든 인성운이든 이성은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뭐 굳이 뭐 거기서 조금 더 좁혀보자라면은 일지, 그러니까 이번엔 지금 병신일주잖아요. 그러니까 뭐 지지가 신금이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, 같은 신금일 때랑 신금하고 육합일 때 뭐죠? 원숭이하고 뭐 있죠? 뭐하고 육합이죠? 신이 뭐더라? 인해, 묘술, 원숭이하고 뱀이죠. 신사. 그러니까 지지가 신으로 들어올 때랑 사화로 들어올 때 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죠. 왜냐면은 사화 입장에서 신금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신금 일치일 때 신금 지지로 들어오는 운에 육합, 일지 육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,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. 그 사람이 나한테 육합이든지 내가 육합이든지.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일지하고 육합을 이루는 지지가 들어왔을 때 이성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뭐 식상운, 뭐 비식재 관인 운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. 다만 이때 들어오는 사람은 이렇겠다라고 유추하는 거지, 들어오는 걸로 따지면 다 들어와요. 뭐 엄청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. 진짜 무식하게는 아니고 엄청 간단하게, 뭐 재성운 들어올 때 여자 들어온다, 관성운 들어올 때 남자 들어온다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해요. 그런데 뭐 그게 의미가 있나? 그렇게 따져도 뭐 그때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들어온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비식재 관인 운에 다 들어온다, 안 들어오는 운은 없다, 그리고 지지가 육합일 때 들어온다 라고 하니까, 지금 개사월인가요? 아닌가? 만약에 계산월이라면 이번 달에 들어올 수 있겠죠. 그런데 개사니까 청간도 또 그렇구나. 병화가 개수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. 마음도 맞았죠. 내가 정신 못 차리는,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따지면.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. 내 마음에도 맞고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언제 이성이 들어온다라고 사주 있긴 있는데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저는 다 들어와요. 그렇게 따지면. 그래서 언제 어떤 남자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내가 얻고자 하면은 만나겠죠. 이성은 내가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클럽을 간다든지 옆 테이블에 잘생긴 남자한테 말을 건다든지, 저쪽에 신사분이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참이슬 한 병을 보낸다든지, 뭐 별별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의지에 달린 거예요. 다만 그때 들어오는 남자가 어떤지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죠. 비식재 관인? 뭐 그런 걸로. 그래서 뭐 언제 들어온다는 본인 의지하고 달린 겁니다. 그런 얘기도 있어요. 하늘이 아무리 도와줘도 본인이 생각이 없으면 모쏠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. 조상님이 도와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라. 이성을 원하시면. 근데 다만 그 운때에 어떤 이성이 들어온지 정도는 뭐 유추해보려면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끝낼까요 이제? 그래서 오늘 방송을 했고,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고,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, 제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임상이 되겠죠. 복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놓은 거죠. 유튜브 찍으면서 놀았다고 생각해야죠.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